네, 먹는 것도 다 선택해서 좋은 걸 골라 먹었던 걸 보니까 아마도 희대의 바람둥이가 명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언급하셨지만 카사노바가 특별한 미식가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예. 그 베네치아에 가면 바르바리고라는 이름의 요리 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 요리도 가르치고 호텔 경영학도 가르치는 학교인데요. 여기 요리 학부장이 카사노바 사후 200주년을 기념해서 책을 한 권 내는데요. 네. 이 책은 카사노바가 즐겼던 음식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 책에 따르면 특이한 음식들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메추라기 요리나 영계 스프 뭐 이런 것처럼 당시에 좀 대중적으로 많이 소비되지 않는 이색적인 음식들을 즐겨 먹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카사노바의 바람둥이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카사노바가 즐겼던 음식들이 스태미너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여성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과 이색적인 요리를 함께 즐기면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들이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 카사노바가 이렇게 회고하는데요. 나는 늘 여인들이 바라는 것을 준비하고 또 채워주려고 노력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이색적인 요리는 카사노바가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카사노바를 보통 사람들이나 후세 사람들이 되게 바람둥이로 치부해버리는 거는 일종의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이 아닐까. 나는 카사노바처럼 잘한 게 별로 없었는데 카사노바는 다 잘하면서 여심도 흔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냥 바람둥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식으로 여성을 사로잡는다. 아마 요즘도 요리 잘하는 사람들이 아주 멋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기혼이나 미혼이나 좀 배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카사노바처럼 사실 못할 것 같아요. 네. 너무 노력이 많이 되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카사노바가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일단 식탁으로 먼저 초대를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마치 하나의 공연을 준비하는 것처럼 로맨틱한 분위기를 이제 연출을 해두고 또 그날 분위기에 맞는 요리를 세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만나는 여성들에 따라서 내는 요리가 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외모나 아니면 신분에 따른 취향을 먼저 파악해서 그에 맞는 요리들을 대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샴페인을 마실지 포도주를 마실지 뭐 고기를 먹을지 제철에 나는 해물을 먹을지 여성들에 따라서 결정했다는 얘기죠. 이야, 어떻게 본다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너무 여러 사람들한테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인의 타입에 따라서 술 따로, 음식 따로 준비할 수 있는 열정, 아마 그게 카사노바의 힘이 아닌가 싶은데, 자, 어떻게 본다면 카사노바에게 있어서 식탁이라는 그 공간은 사랑의 심포니를 위한 전주곡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여성들과의 식사가 카사노바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전휘, 사랑을 위한 전휘 아니었을까 이런 느낌을 강하게 일단 전이의 시간이었다. 예. 네. 특이한 것은 카사노바가 말년에 회고했던 바에 따르면 자신이 만났던 여성들과 즐겼던 그러니까 누구와 어떤 식사를 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말년까지도. 다 기억한다. 예. 이야. 네, 엄청나게 많은 여성들을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 기억한다고요? 예, 카사노바가 회고했던 바에 따르면 그와 잠자리를 했던 여성의 수가 122명인데요. 물론 이게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사노바가 작가이자 출판업자였기 때문에 독자들의 흥미를 위해서 과장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저는 축소될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네네. 근데 일각에서는 어쨌든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22명이 훨씬 넘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카사노바가 평생에 걸쳐서 뭐 숫자가 어떻게 됐든 수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가져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회고록을 보면 자신은 여성을 도취시켰지만 여성을 농락한 적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성들과 사랑을 나누는 일이 카사노바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감각적 쾌락의 추구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 진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여성들과 함께 했던 음식을 실제로 기억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이걸 과장했을 수도 있겠죠. 진위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베네치아, 우리가 베니스라고도 하죠.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그
그 18세기에 아주 좀 브랜드 같은 사람이 카사노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카사노바가 오래 살았다고 들었어요. 73까지 살았다는데 본인이 좋아했던 음식과 바로 그런 식탁의 문화가 결국 그런 수명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예, 당시 평균 수명에 비춰보면 굉장히 장수한 셈이죠. 그래서 제가 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카사노바가 즐겨 먹었던 요리가 3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3가지 요리가 전부 다 오늘날엔 자연강장제로 인식되는 자연강장제. 예, 예. 첫 번째는 굴입니다. 굴. 예. 굴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성들을 위한 최고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죠. 카사노바는 굴을 역시 이제 사랑의 유희에 최적화된 음식이다 이렇게 예찬을 했었고, 굴을 맛을 내기 위해서는 신선한 굴에다 레몬즙을 뿌려서 먹는 게 최고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되게 비싸요, 유럽에서는 굴이. 근데 우리는 막 굴 산지에 가보면 엄청나게 싸놓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분들이 한국 그런 요리 문화 보시면 너무너무 놀라시더라고. 저렇게 굴이 싸게 많이 먹을 수가 있나 깜짝 놀란 걸 봤습니다. 자, 2번째 음식은 뭡니까? 2번째는 보따르가라는 음식입니다. 이게 숭어알입니다. 숭어알. 예, 숭어알을 소금과 식초에 절인 것인데요. 숭어가 원래 베네치아 인근에서 많이 잡히는 생선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보따르가를 베네치아의 캐비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보따르가도 역시 맛도 뛰어나지만 이것도 역시 정력에 탁월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음식이 있는데요. 지금 이재범 셰프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달걀 흰자 요리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카사노바가 이 달걀 흰자가 최고의 체험제다. 체험제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죠. 네. 보니까 대부분의 요리들이 주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그런 요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칼로리가 높지 않아도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요리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가 가장 좋아했다는 달걀 흰자 요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죠. 이재범 셰프님, 요리 잘 되고 있나요? 네, 콕방 야사 스타일의 달걀 흰자 요리 지금 이제 속만 채우면 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